자신이 전이의 전환이라고 칭한 치유의 또 다른 지지적 기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는 치료자에 대한 긍정적 의존성이 다른 사람, 항상은 아니더라도 보통은 배우자에게 전환되었다. 어떤 환자는 치료자에게 반항함으로써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월러스테인은 이를 반전이 치유라고 칭했다. 매닝거 프로젝트의 다른 사례들에서는 치료자의 꾸준한 관심과 중립성에 의한 좁은 의미의 교정적 감정 경험이 환자의 전이 행동을 변화시킨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이고 비판단적인 조언도 일부 환자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했다. 월러스테인은 이 과정을 현실 검증 및 재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경계선 환자를 위한 정신역동 지향, 지지적 치료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한 락랜드는 치료적 작용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눠 설명했는데 그중 일부는 월러스테인이 제시한 내용과 유사하다. 락랜드는 이에 더해 환자의 자아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치료 외부의 중요한 대상과 갖는 상호작용과 연관된 긍정적 피드백 순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치료자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덜 편집적이게 된 환자는 다른 사람들 역시 더 지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편집증이 더욱 줄어들게 하는 등 변화가 지속되게 해준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어떤 환자는 치료자에게 반항함으로써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발러스타인은 이를 반전이 치유라고 칭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해.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전이를 다루었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여기에서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를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엔티 트랜스퍼런스라는 반전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전이가 아니고 부정적인 전이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느껴져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치료에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전이만이 치료를 가져온다고 봤는데 어떤 환자는 오히려 치료자에게 반항함으로써 변한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전이를 표현함으로써 치료가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일어난 게 현대정신분석이라는 자리. 이 부정적인 전이를 통해서 치료가 대부분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현대정신분석적인 퍼스펙티브를 이해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지적인 치료를 하고 긍정적으로 잘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겉으로는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의존성을 더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코웃 공부를 하면서도 코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면서 코웃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치료에 혁신을 가져온 게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 부정적인 전이 여기서는 월러스타인은 엔티 트랜스퍼런스 큐어라고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일도 있더라라는 정도 얘기예요. 어떻게 환자가 치료자에게 반항하는데 환자가 낫더라.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대부분 이 부정적인 전이를 쏟아내야만 이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체험까지 없었던 분의 이 얘기를 인용했고 아마 이 저자도 이런 쪽에 이 부정적인 전이를 다루는 경험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 안티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게 아닐까요? 어폐가 있는 거지. 트랜스퍼런스에 엔티 트랜스퍼런스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가 전이라고 이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이 이게 전이가 아니고 긍정적인 전이의 반대다 이런 의미로 쓴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의심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의심을.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토마스가 이제 예수님 이제 못자국하고 창자국 보여달라 했을 때 그걸 도마의 의심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반전이 치유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이 그걸 의심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믿음에 대해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소위 말하는 긍정적 표현이고 하나는 소위 말하는 부정적 표현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미워 할 때는 그 속에는 밉다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원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우리 애가 엄마를 의심하고 뭐 엄마를 미워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해석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해석의 그렇게 문제가 생각. 예.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나 그 도마의 의심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거를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서 나왔을 때 만지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못 건들게 딱 하시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본질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외형을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 거지만은 도마의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볼 때는 의심하는 어떤 여기서 말하는 반전이 치유 같은 반전이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 속에서는 그 뭐냐면은 정말 신앙의 대상인가 아니면은 그냥 잘 아는 선생님인가로 끝날 것인가 이제 이 고민 속에서 확인하는 거라면은 어떻게 보면 환자들도 와가지고 이 선생님이 나를 치료할 뿐인지 아니면은 스쳐 지나가는 아는 아저씨가 아줌마가 될 것인지 이렇게 볼 때에 이 방법이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그 의심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는 막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막 생기는데 그걸 이제 억누르고 있으니까 결국은 의심이 아니라 그게 원래는 확인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걸 억누르니까 진짜 의심이 돼버리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 고민을 거치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는 허상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전에는 상당히 동의해요. 여기서도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로. 강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사실은 이 보다른 레벨의 환자들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어긋장에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좋은 사람 노릇 할 거예요? 하면서 1차, 2차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몇 번 하고 이제 믿고 이렇게 관계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당신이 온갖 모습으로 나를 유혹해도 결국은 당신은 나를 버리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세상을 보는 뒤틀린 신조가 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 사람이 체험 속에서 이분이 자기를 정말 수용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아무리 사람들 말로 나를 믿으세요. 당신, 내가 당신을 정말 치료해주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해도 이분들은 말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의 상처는 언어가 있기 이전의 상처이기 때문에 언어로 이분들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예요. 언어가 워킹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밖에. 그래서 여기서 교정적인 정서 경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커넥티브 이모셔널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게 이런 관계 경험을 치료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봤던 과거의 정신분석가들을 단죄할 때 썼던 용어예요. 그럼 정신분석이 아니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정서 중심으로 치료하는 것 자체는 정신분석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단죄했었는데 현대에 와서 관계적인 이론들이 발달하면서 이건 금기어가 아니고 어쩌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 게 이번에는 5월하고 6월을 좀 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봄학기 끝나고 이어서 두 번째 학기를 대부분 했었는데 제가 산티아고 순례를 좀 다녀올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강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